순서는 코로나19 예방, 코로나19 대응, 퀴즈 순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기본관리 지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대처하며 환자 발생 시 감염관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환경관리, 세탁물 관리, 의료 폐기물 관리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예방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을 위하여 대책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환자가 발생하고 급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사전에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구성의 예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은 구성원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3개의 조직으로 나누어 운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원의 사정에 맞추어 예시를 참고하여 대응팀을 구성하시면 환자 발생 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처럼 병원장을 장으로 구성하여 감염관리위원회가 운영되며 직원들은 환자 진료반, 감염관리반, 진료지원반으로 나누어 각자의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모든 조직도에 직원들 이름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대응팀을 구성하면 본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 감염관리 담당자 수행활동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법에 대한 손위생, 호흡기 에티켓, 표준주의 및 코로나19 전파 경로별 주의 지침 교육, 훈련 실시, 그리고 재원 환자와 간병 인력 대상,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안내, 출입구 및 환자 관리, 현장에 알코올 손소독제 비치와 포스터를 부착하여 손위생과 호흡기 에티켓의 실천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전략을 구상하고 직원의 감염 예방 이행에 대한 현황 평가와 피드백을 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병원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중요합니다. 먼저 환자 관리 관련 거리두기 준수 사항으로 집단 활동 시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으면 취소하고 식당에서의 단체 식사보다는 개별 식사 제공과 환자 사이와 환자 간병 인력 사이 거리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최소한 1m 이상 유지하고 접촉을 피하며 병원 내 환자 이동은 가급적 금지하는데 요양병원은 물리치료가 많기 때문에 물리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환자들 스케줄도 조정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종사자 거리두기 준수사항으로 병원 출근 시부터 퇴근 시까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항상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며 마스크 착용 중이더라도 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 내에서 모여 차를 마시거나 사교적 대화는 삼가하고 대면 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항상 손위생을 철저히 수행하고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및 방문객 관리 부분입니다. 현재 모든 요양병원들이 잘 수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 금지하며 보호자 면회는 가능한 화상전화, 일반 전화 등을 통한 면회를 허용하며 불가피하게 면회 필요시 환자당 방문객 1인으로 제한 방문객 명단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허용 시 환자와 1m 이상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여 대화하고 손위생 실천과 가급적 빠른 시간에 면회를 마치고 방문객은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와는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것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조기 인지하여 격리 및 관리하는 것은 확산 차단에 필수적입니다. 기관 내 모든 환자와 직원 및 간병 인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향적 감시를 실시합니다. 새로 입원하는 환자는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증상과 징후 및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모든 재원 환자와 기관 내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하루에 2회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기록합니다. 원인 불명 폐렴 환자는 환기가 가능한 1인 병실에 선제 격리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1일 정상 기록지 예시입니다. 이미 많은 병원에서 기록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의 상황에 맞추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 종사하는 직원 및 간병인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종사자들 중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 배제와 출근 금지하고 환자의 경우 주치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근무 도중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지정된 책임자에게 바로 보고하고 업무 중지합니다. 집인 경우 출근 금지와 직원들이 코로나19 노출 여부, 즉 코로나19 환자의 접촉이나 가족까지 모니터를 시행합니다. 다음은 의심과 확진 환자 관리입니다. 입원 환자 중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 먼저 환자에게 마스크를 씌운 다음 환기가 가능한 1인 병실이나 빈 병실로 옮기고 그 다음 환자 발생 신고를 보건소에 하게 되고 환자와 의료기관 관리를 코로나19 대응 절차에 따라 시행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환자 관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확진, 의심 환자를 접촉하는 의료진은 손위생을 철저히 하고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피부와 직접 접촉을 피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선택하여 착용해야 합니다. 확진, 의심 환자 접촉 전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화면에 보이는 순서를 숙지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진행한 후 주의할 것은 마스크는 탈의 공간 음압이 아닌 경우 탈의 공간 오염으로부터 벗어난 후 마스크를 탈의하고 손 위생 후 새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감염관리에서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손위생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손위생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이제는 올바른 손위생 방법을 강조하고 있으니 거림에 있는 방법과 시간에 맞추어 손위생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입니다. 개인보호구는 병실 출입할 때마다 교체하고 개인보호구를 병실에서 차기해서는 안 되며 별도로 준비된 공간 전실이 있는 경우 전실에서, 전실이 없으면 병실 들어가기 전, 간호사실 등에서 착용 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히 차기하고 입실 전 착용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개인보호구 탈의 후 외부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수거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레벨 D의 차기 방법입니다. 질병관리청의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고 실제 착탈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포스트를 부착하여 차기와 탈의하는 데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레벨 D의 탈의 방법입니다.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염이 되지 않게 순서대로 탈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탈의하는 구역에 전신 거울을 두어 직원이 탈의하는데 오염이 되지 않게 하나씩 확인하면서 탈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중 파견 후 봉사하고 감염된 2명의 의료진도 탈의 중 오염된 사례가 있어 보호구는 차기보다 탈의 시 오염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나와 있으니 출력하여 각 병원에 부착하여 상황에 맞춰 착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 및 환경관리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의 청소 및 환경관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담당자들의 교육과 올바른 수행이 중요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원칙은 청소나 소독은 담당하는 직원은 감염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며 직원은 청소나 소독 시 다음과 같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청소 방법은 환경 표면에 유기물이 있으면 적절하게 소독이 되지 않는 후보로 환경 소독 전 표면을 닦아내고 병원균의 분무 발생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빗자루나 진공청소기보다 청소 용액이나 소독제를 적신 걸레를 이용하여 청소를 시행합니다. 소독제를 분사해서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타월에 소독제를 적시거나 제품화된 소독 티슈를 이용하여 환경 표면을 철저하게 닦고 청소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하며 재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청소도구는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소독제로 차염소산 나트륨 1000ppm을 권장하는데, 즉 100배 희석된 낙스 종류와 국소포면 청소인 경우 70%의 알코올 등이 포함되며 살균력이 입증된 바이러스용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고, 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희석 배율, 접촉 시간, 취급 주의사항 등의 권장사항을 따르면 됩니다. 소독제 희석과 사용 방법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독제의 시점은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오염된 환경 표면은 적시 시행하고, 환자가 제시하고 있는 격리실 주변 환경은 적어도 매일 시행하며, 손의 접촉이 빈번한 표면은 자주 시행합니다. 환자 퇴실 후 병실 소독 시행은 먼저 청소 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육하며, 인력, 물품, 병실별로 소독 아이템 목록 등 계획을 세우고 점검표를 만들고 청소와 소독 과정을 모니터링합니다. 병실 소독 방법은 모든 직물 재질인 침구류 커버, 커튼, 천가구 등은 교환하고 일회용 가구는 폐기합니다. 유관상 오염은 일회용 타일이나 와이프스 또는 밀걸레 등으로 제거하고 필요시 세제를 사용하며, 환경 표면 소독에서 천장과 조명 포함 모든 비투과성 표면은 0.1% 차염소산 나트륨 또는 이에 상당한 의료용 환경 소독제를 적신 일회용 타올이나 밀걸레 등으로 철저히 닦고, 투과성 표면은 가능한 한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소독액에 침적합니다. 소독이 끝나고 오염의 정도를 고려해 최소 2시간 이상 환기, 즉 시간당 6회 이상 환기를 한 후 물을 적신 깨끗한 일회용 타월과 걸레로 표면을 닦아내고,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빠짐없이 소독과 환기가 되었는지 점검 후 새로운 환자를 받도록 합니다. 세탁물은 세탁 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탁물 관리 방법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준하여 관리하시고, 청결한 세탁물은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세탁물 취급자는 감염 예방 교육과 개인보호구 착용, 손위생을 수행하고 세탁물을 수집, 수거, 운반, 세탁하는 전 과정에 병원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에 따라 오염, 기타 세탁물로 구분하며 운반과 보관 등 지침에 맞추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폐기물 관리에서 코로나19 관련 의료 폐기물 관리도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 폐기물 관리는 배출 장소에서 바로 전용 용기 안에 전용 봉투를 넣은 이중 밀폐로 되어 있는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투입 후 병원 내 이동을 최소화합니다. 확진 환자의 남은 음식물도 구분하여 격리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투입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환자의 체액이나 배설물은 하수 배출 규정과 의료 폐기물 관리 규칙에 따라 하수 설비에 폐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게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용 용기 사용 방법은 그림과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 요양기관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다음은 지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OX 퀴즈 몇 문제 내어보겠습니다. 모두 정답을 맞출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관리 예방 대책에 따라 감염병 관리 담당자뿐 아니라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업무 분장을 해야 한다. 정답은 O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요양기관 내 환자와 직원, 간병 인력 모두를 대상으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유무를 매일 확인하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1m 이상 유지하며 근무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출근하지 않고 업무 배제를 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개인보호구는 병실을 출입할 때마다 교체해야 한다. 정답은 O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퇴실 후 소독이 완료되면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소독이 끝나면 체크리스트로 빠짐없이 소독과 환기가 되었는지 점검 후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확진 환자의 남은 음식물도 구분하여 격리 의료 폐기물 용기에 투입 후 처리한다. 정답은 O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여행기관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